자, 에센셜 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입니다. 73번이죠. 관련 법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의 연결이 잘못 연결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법.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상법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업법. 보험업 허가, 감독 관련된 규정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보험 감독의 근거, 얘가 잘못된 거네요.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규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1번이죠. 자, 생명보험 땡땡은 상법 제4편 보험편이죠. 규정을 토대로 작성이 됩니다. 뭡니까? 벌써 딱 나오죠. 약관이죠. 표준약관. 상법의 규정보다 계약자의 권리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도 보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생명보험 계약관계,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상법이었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상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대한 근거법률이다.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대한 근거법률은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었죠. 세 번째,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 자본시장법은 연금보험과는 관련이 없죠. 변액보험과 관련이 있는 근거법률이 되겠습니다. 74번 생명보험의 정의. 자, 여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기 문제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이란 자,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죠. 자, 그리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을 해야 그게 보험의 목적으로서도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나열하고 있죠. 어떻게 나열합니까? 생명보험 계약, 연금보험 계약, 괄호 열고 퇴직보험 계약 포함이다. 이것도 여러분께는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 상품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맞죠? 근데 누구 사망 시입니까? 계약자 사망 시가 아니라 피보험자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두 번째,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생명보험 상품은 방금 나왔죠?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재산보험이죠. 생명보험 상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75번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재산상 손해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죠. 정액보상이 생명보험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단기 확정기간 손해보험, 취급회사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계약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쉬운 전환이된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은 장기 내지는 종신이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 계약의 주된 보상 원칙은 비례보상, 실손보상이 아니라 정액보상이죠. 세 번째,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의 차이점은 취급회사 차이점 있네요. 보상 대상, 사람이냐 재산이냐. 주된 보상 원칙 틀리죠.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동일하죠. 얘는 차이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둘 다 우연성의 기초를 합니다. 76번 법적 특성 보겠습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네요. 1번 도박이나 복권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성이 인정이 된다. 이게 바로 사행계약성이죠. 일단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2번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는 편무죠. 편무가 틀렸네요. 그죠? 쌍무계약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자, 규제 및 감독이 맞아요. 보호를 위해서도 맞아요. 근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4번 요식계약으로,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왜냐? 개별을 개인들을 위해서 약관을 다 따로 작성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된 약관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두 번째, 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그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 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요.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제시한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승낙하고, 이건 다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다르게 작성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보험계약은 선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죠. 이게 바로 낙선계약이죠. 77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유형의 상품이므로,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생명보험은 무형의 상품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상품 설명서, 약관 등을 제시해야 된다. 일단 유형의 상품이라는 것이 틀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위험 보장, 재정 설계 가능하죠.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에 건강진단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새롭게 작성, 모든 각각 개인별로 맞춰서 개별 약관을 작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갖는 법적 특성이 바로 부합계약성입니다. 자, 부합계약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부합계약성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청약을 하고 이를 계약자가 승낙하면 성립이 된다.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성립되는 건 맞는데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서로 바뀌었네요. 그죠? 계약자가 청약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자에게 정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공되지 않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함정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자를 알릴 의무,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친다. 얼핏 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선의계약상으로도 비슷하죠. 계약자 알릴 의무,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치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78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상품 개발 원칙, 주계약과 특약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초서류,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초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자, 이 기초서류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너실은 되게 쉽게 주는 문제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외환급 산출방법서, 보험약관 맞는데 청약서는 아니죠. 상품설명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외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 이 세 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기초서류 작성해야 되죠. 세 가지 있었죠. 다만 보험업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디 신고해야 된다고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퀘스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주계약의 가입 금액을 낮게 설정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주보험을 낮추고요. 그러면 보험료도 낮아지겠죠. 다양한 특약 설계에 따라서 보장 내용의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상품, DIY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교재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좀 출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어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상품 설명서는 보험 상품 개발 시 작성해야 되는 기초 서류와는 해당이 없죠. 네, 사업 설명서, 상품 설명서 다 기초 서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두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이 자율 판매할 수 있다.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게 되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주계약에는 특약이 반드시 부과가 되지 않아도 주계약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죠. 네 번째, 특약을 새롭게 개발할 경우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자, 특약도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별도의 상품이죠. 그래서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지 보험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79번 특약의 분류. 야, 요것이 문제 문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냐 아니면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제도성 특약이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닌 제도성 특약이 뭐냐? 성인병 특약 추가로 보장받는 거죠. 휴일제 보장 추가로 받는 거죠. 연금전환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나 입원하게 되면 보장을 더 받을래. 추가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닌 제도성 특약은 3번, 연금전환 특약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동반하지 않는 특약을 제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도성 특약 앞에 자, 편의를 위한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특약은 상품 개발 시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지문도 시험 문제에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약만으로는 보험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죠. 반드시 주계약을 가입을 해야 특약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서비스죠. 그죠?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도성 특약으로서 추가 납입, 보험료 추가 납입 부담이 없는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우량치 할인 특약도 서비스로 할인 더 해줄게. 서비스죠.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닌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0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을 하는 기준은 보험 가입의 주목적, 즉 보장성으로 가입하느냐 아니면 저축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느냐. 자, 여기에 따른 분류죠. 자,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환급을 해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만약에 사망을 하면 당연히 급부금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생존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 자, 땡땡이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자, 이게 바로 보장성 보험의 정의죠, 정의.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생존 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야, 이 문제는 뭐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죠. 첫 번째, 변액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죠. 그죠? 예, 이 둘 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보험계약자의 수에 따른 분류가 아니죠. 예, 보험계약의 대상이 개인이냐 단체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지문도 함정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체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축성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죠. 네 번째, 자산연계형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자, 이건 뭐냐? 자산연계형 보험이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산연계형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보험이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81번 생존, 사망, 생사, 혼합보험. 자, 보험 사고가 생존이냐 사망이냐 생사, 혼합이냐 이게 보험 사고에 따른 분류입니다.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 혼합보험은 보험 가입의 주목적, 보험 가입의 주목적이 보장이냐 저축이냐,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이죠.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생명보험 계약은 정액보상 주된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부과 특약 존재하죠. 4번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 상품이고 정액보상형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종신은 보험기간이 종신이죠.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기간을 정기로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보험기간이 되겠습니다. 연관음정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보험의 보장기능, 생존보험의 저축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한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생사 혼합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교육보험은 생사 혼합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죠.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 교육보험과 연금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험기간 딱 정해놨다는 거죠.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2번 일반계정보험과 특별계정보험의 상품 중에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운영되죠. 연금저축보험 얘도 특별계정이죠. 퇴직연금도 특별계정이죠. 교육보험은 일반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정답은 가, 다, 라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첫 번째, 특별계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및 보험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가 바로 특별계정이죠. 특별계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과 관련이 없죠. 장기간병보험은 일반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일반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이게 특별하게 계약자 간의 공평성, 수익을 정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일반계정 상품입니다. 세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일반계정이 아니라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번,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자.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자산연계형 이런 거 있었죠.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없다. 최저보증이율 있죠. 예, 최저보증이율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산의 수익률과 연계도 합니다. 예금자 보호에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특정 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하여 투자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이해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영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보험금에 반영하는 보험은 얘는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죠.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자산연계형 보험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액을 펀드로 운용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영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보험금에 반영하는 보험이 얘가 실적배당형, 즉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실적배당형과 자산연계형을 섞어서 자주 출제가 나온다. 된다. 이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실적 배당형 보험은 계약자 적립액을 펀드로 운영합니다.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보험금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적 배당형 변액보험은 매일 평가합니다. 두 번째, 자산 연계형 보험은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보험이 아니죠. 실적 배당형 보험의 대표는 자산 연계형이 아니라 변액 보험이었습니다. 84번 갱신형 비갱신형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자주 많이 좀 출제가 최근에 좀 되고 있는 문제죠. 갱신형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정 기간 경과를 하게 되면 연령과 위험률의 편차가 클 경우에 얘를 변경을 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대부분 다 오르긴 하지만 이게 바로 갱신형 보험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위험률 변동이 너무 커서 갱신 시 보험료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용, 유지를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 갱신형이죠. 3번, 계약 갱신 전에 자동갱신 안내장을 계약자에게 발송을 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야 됩니다. 왜?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4번, 대부분 생명보험의 상품은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 네 가지 지문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함정을 내서 만들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 굉장히 빈번하지는 않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료 자체를 아예 낮게 책정한 상품. 이게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저해지 환급형, 이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보기 문제로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정 기간 동안 해약 환급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 주는 거는, 그게 이제 표준형 상품,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은 저해지 환급형. 아예 안 주는 거, 무해지 환급형.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을 한다. 여기까지 맞네요. 그죠? 보험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유지하는 계약이죠. 이게 바로 보험이 갱신형 보험입니다. 두 번째, 갱신형 보험은 계약 갱신 전에 보험 계약자 등에게 반드시 알려줘서 안내장 같은 거 충분히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이 내용도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돼요. 이 문제 자체가, 이 지문 자체가 정답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지문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85번 종신보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품이네요.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일단 모든이 들어가니까 좀 찝찝하네요. 그죠?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중에는 종신보험 말고도 정기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해보험에서도 사망을 보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다. 이게 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양한 특약부가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 가능한 상품이 종신보험이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 기간이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종신보험은 뭐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적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종신보험과 좀 연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이죠. 종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죠. 사망보험. 사망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을 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께서 딱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씩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죠. 여기까지 맞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사망보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있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는 만 15세 미만자,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다. 만 15세 미만자는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무효가 돼버리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종신보험은 변액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죠. 그게 변액 종신보험이죠. 네 번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므로 다양한 특약부과는 어렵다. 사망보험과 특약부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다양한 특약부과를 통해서 종합설계까지 다 가능한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유니버설 보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유니버설 기능을 가진 상품이 유니버설 보험이죠. 중도 인출 가능하다. 맞죠. 두 번째,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은 기본 보험금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네요. 추가 납입 가능하죠? 오케이. 네 번째, 저축성 보험에만 유니버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보장성에도 충분히 유니버설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대표적인 게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 예, 이런 상품 있었죠.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 수요 변화에 따라서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이러한 유니버설 기능을 포함한 이런 특징을 가진 보험 상품은 바로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인 경우에 기본 보험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요 문구를 자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함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니버설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도 운용이 되고 특별 계정에서도 운영이 되는 상품이니까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지 않는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지 않는다. 이게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자, 1번 장애인이란 보험업법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장애인 복지법이죠. 예, 두 번째,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액도 안 되죠. 감액 자체도 차별이죠.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금 감액 안 됩니다. 세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2천만 원이 아니죠. 그죠? 세 번째,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의 법이 시행된 내용, 그죠? 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이 뭡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아닙니다. 생명보험협회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가입 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어도 된다.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장애인을 많이 이제 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심사는 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보험료 산정 시에 사업 비율,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는 건 있죠. 그래서 보험료 좀 저렴하죠. 심사 절차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 이내에 암 경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별 없는 거죠. 그래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아니죠. 금융감독원도 아니죠. 어딥니까? 생명보험협회죠. 88번 장애인 보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장애인 전용 보험은 위험률을 우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모두 판매가 되고 있죠. 단체 보험도 판매가 되고 있죠. 예, 이게 3번 지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별도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다르죠. 일반 보장성 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5%, 한도는 동일. 기억을 해두세요. 연관 함정.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종신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죠. 왜? 이자율과 사업 비율을 우대 적용도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이렇게 다 맞네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으로 암보험도 가입 가능하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암 진단, 암 수술, 암과 관련된 보장 내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9번 연금보험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종신연금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이 지급이 된다. 자,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종신연금형. 맞습니까? 맞죠? 두 번째,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분된다. 1보험기간, 2보험기간이죠. 세 번째, 확정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은 상속연금형이죠. 확정연금형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위험보장기간에 사망시, 제1보험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는 것이 연금보험의 특징이었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금보험에서 위험보장기간에 위험보장기간인이네요. 위험보장기간이 바로 1보험기간이죠. 제1보험기간에 사망시에 어떤 금액을 지급합니까?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자, 이 지문도 보기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모든 연금보험 상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연금보험은 계약을 좀 해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당 조건이 있었죠. 연금 지급하는 방법 중에서 종신연금형 인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연금이 포함된 혼합연금형. 이 두 가지는 해지할 수가 없는데 모든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 한도는 동일하다. 자, 연금저축보험이 얘가 세제적격이죠.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연간 납입 한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해도 되죠. 근데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 한도가 얼마?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연간 납입 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 생존기간 동안 평생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이 되고 원금은 상속이니까 상속한다는 개념이었죠. 상속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번 세제적격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죠. 보험료 납입 한도도 분기 한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연간 한도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었죠. 자, 5 플러스 1,800이니까 1,80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죠. 퇴직금 등을 일시에 납입하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상품이 바로 일시납. 일시에 납입했죠. 그죠? 그리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일시납 즉시 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의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13년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되었죠. 두 번째, 세제적격연금저축은 55세부터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가능 연령, 나이도 실은 세제적격연금저축의 나이 제한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55세부터 가입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제적격연금저축의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이죠. 세액공제. 퇴직연금 91번 보겠습니다. 틀린 설명. 1번,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 기여형 DC형, 확정 급여형 DB형, 개인형 퇴직형 IRP. 예, 맞네요. 이 세 가지죠. 2번,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얘도 맞네요. 3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판매 자격을 취득한 설계사에 한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네요. 4번, 공무원과 군인도 가입할 수가 있게끔 폭이 넓어졌죠. 가입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연관 문제 첫 번째 퀘스천. 기업형 IRP 우리 방금 지문에서 봤죠? 상시 근로자 몇 명 미만입니까? 10명이죠. 5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런 함정 많이 팝니다.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는 급여형, 기여형, 개인형, DB, DC, IRP. 자, 요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우체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자, 퇴직연금 사업자의 우체국, 근로복지공단이 해당이 되지 국민연금공단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보험사, 은행 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자, 사전에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DB형이죠. DB형. 자, 이렇게 DB형과 DC형을 바꿔서 시험 문제에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 제가 여러분께 팁으로 드립니다. DB형, DC형 반드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실적, 운용 결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DC형입니다. 사전에 결정되는 것은 DB형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식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신탁계약 아니면 보험계약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아니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요거 되었습니다. 기억을 하나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2번 변액연금, 변액보험이죠. 특징 상품 구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변액보험은 2001년 7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번 변액보험 계약자는 적립금을 운용할 펀드 선택할 수 있죠. 보험기간에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과 달리 수익성을 더 중시합니다. 이것도 맞죠. 4번, 변액보험은 중도해지 시 지급된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증하지 않는 실적 배당형 원금 손실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투자형 상품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항목은 뭡니까? 보험금,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바뀌어지죠. 해약, 환급금 이 두 가지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보죠.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들을 제외한 전부가 다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예,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일반 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죠.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상법, 보험업법, 요거 다 적용이 되죠. 여신전문금융업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됩니다. 그럼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세 가지 법률,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입니다. 93번 상품 종류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인가? 자, 여기 또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자,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는 상품은 저축성 변액보험이 변액연금보험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입니다. 그죠? 저축성 변액보험입니다. 근데 자, 변액연금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 저축성, 그러니까 적립형이다.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보기 나는 뭡니까?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다. 이건 변액 연금이 아니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가와 나를 다 충족하는 것은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1. 변액보험은 자, 뭐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뭐 어떤 계정에서 운용되는 선택특약과 자, 다시 한번 보죠. 변액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특약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선택특약, 그 다음에 최저보증,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보호받을 수가 없지만 특약, 그 다음에 변액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기로 한 최저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최저임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변동보험계약은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된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기본보험계약 플러스 변동보험계약 플러스 특약, 이렇게 변액보험은 상품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변동보험계약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이게 변동이 된다는 거지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문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자,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보험금을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의 제1보험기간, 연금 개시 전이죠. 제1보험기간 사망 시에 어떤 금액을 지급하느냐.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월 1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평가한다. 이거 다 틀렸어요. 분기별 1회, 연 1회 다 틀렸습니다. 월 1회가 아니라 매일 평가하여 계약자별로 배분한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